레티놀을 이렇게 바르면 모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레티놀에 이거 딱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깐달걀 피부 무조건 가능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데 레티놀을 안 바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영수는 못하는데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꿀피부가 되기 위해선 레티놀을 필수 성분으로 발라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작년부터 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찐으로 효과 보는 레티놀 제품, 그리고 레티놀을 왜 써야 하는지 레티놀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대체 레티놀이 뭐냐? 레티놀은 한마디로 피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티놀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 최상의 효과를 자랑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효과가 모공이랑 주름 개선이고요. 게다가 미백 기능도 탁월해서 피부 톤도 맑아지고 색소 침착도 개선을 시켜줘요. 또 피지량을 조절해서 여드름 자체도 완화시켜주고 피부를 탄탄하고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레티놀은 장점만 있는 엄친딸 느낌인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레티놀이 기본적으로 빛이랑 공기에 굉장히 취약한 성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레티놀은 낮이 아니라 반드시 밤에만 바르셔야 됩니다. 사실 레티놀은 낮에 발라도 되지만 그러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수시로 덧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레티놀은 저녁에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티놀은 정말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에 자칫 나한테 맞지 않는 고농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분명 좋은 성분인 거는 맞지만 나한테 맞는 적절한 제품을 찾고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별로 좋은 레티놀 제품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문자용으로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세럼이에요. 이 제품에는 레티놀이 0.015%로 굉장히 소량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레티놀 입문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레티놀 쓴 지 오래됐고 또 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저강도의 레티놀 제품을 쓴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어? 하고 별 기대 없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웬걸 이니스프리 세럼을 바르고 일어났는데 피부 결이 너무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극 입문용 제품이기는 하지만 피부 결 개선 효과는 정말 확실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입문자분들한테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레티놀을 사용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피부 자극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물론이고 피부가 예민해서 레티놀을 쓰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 결 개선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레티놀 입문자 중에서 나는 피부가 즉각적으로 매끈매끈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세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즘 핫한 앰프라니 보탈 레티놀 세럼인데요. 이 세럼에는 레티놀이 0.03%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니스프리 세럼보다는 레티놀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레티놀 입문자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농도 레티놀 제품입니다. 이 세럼에도 이니스프리 세럼이랑 마찬가지로 레티놀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고 자극감을 줄여주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티놀을 발랐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따가움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럼을 쓰고 결 개선 효과도 물론 보기는 했지만 더 직접적으로 체감한 건 피부 탄력이었는데요. 이 세럼을 사용하고 다음날 뭐랄까 좀 탱탱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기초 제품은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해본 다음에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럼을 한번 꾸준히 발라봤어요. 그런데 피부에 힘이 생기고 정말 탄탄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세럼에는 보탈 레티놀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레티놀보다 피부 속 콜라겐 합성량을 8배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 속 콜라겐 양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탄력이 올라붙으면서 모공이라든지 주름이 개선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입문자 분들 중에서 뭔가 나는 피부가 흐물흐물하고 탄력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엔프라니 보탈 레티놀 세럼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럼은 정품을 구입을 하면 7일분 무료 키트를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키트를 사용해보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거 같다고 하면 정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7일분 키트로 먼저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나랑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급자용 레티놀 제품 2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 먼저 소개해볼 제품은 코사렉스의 더 레티놀 0.1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한 제 채널 직업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크림을 쓰고 피부 결이 너무 좋아졌고 모공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도 제대로 봤거든요. 일단 이 크림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 레티놀이 0.1%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위에서 레티놀은 기본적으로 빛이랑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 불안정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을 살펴보면 순수 레티놀이 아니라 대부분 레티놀 유도체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코사렉스 레티놀 크림에는 순수 레티놀이 들어있어서 레티놀 유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확실히 체감되는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순수 레티놀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이 크림을 쓸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거든요. 실제로 코사렉스 레티놀 제품이 아모레퍼시픽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레티놀을 상용화한 곳이다 보니까 레티놀 성분을 정말 잘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크림을 쓰고 효과를 확실히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사렉스 레티놀 크림의 또 다른 장점이 발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이 크림에는 시어버터가 메인 성분으로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처럼 쓱쓱 펴바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레티놀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보습감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늘 피부가 뭔가 건조하고 당긴다 혹은 레티놀 제품을 쓰고 추가적으로 보습 크림을 바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코사렉스 레티놀 크림을 더욱더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 레티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민 A 포르테인데요. 이 크림에는 레티놀이 아닌 레티날이 0.1%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레티놀이랑 레티날이 어떻게 달라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레티놀이 흡수가 돼서 피부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으로 총 2번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에 반해서 레티날은 피부 개선 효과를 내기까지 딱 한 번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 모공이라든지 주름 개선에서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20배가량 높은 피부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리고 효과가 더 강력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어려운 만큼 킬로당 원가도 레티날이 레티놀에 비해서 7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효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 크림을 여러 통 써본 제가 느낀 바로는 레티날이 레티놀에 비해서 좋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좋은 성분인 거는 맞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닥터 디퍼런트 비탈리프트 A 포르테는 살짝 꾸덕한 제형인데 유분감이 남지 않고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요. 그리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끈적임을 싫어하는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한테 더욱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건성이시라면 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라마이딘이 함유된 보습 크림을 한번 더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닥터 디퍼런트 A 포르테는 제형이 노란색이라 물체에 닿게 되면 그게 노랗게 물들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베개에 세탁이 쉬운 수건이나 손수건을 얇게 한 겹 깔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레티놀 고급자를 위한 추천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레티놀을 지금 사용한 지 만으로 2년이고 횟수로는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겨우 1%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는 레티놀의 최대 함량이 1%거든요. 그만큼 강한 농도이기 때문에 극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1%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초급, 중급 단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다음에 1%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함량 레티놀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거는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1% 레티놀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는 로션에 가까운 묽은 텍스처라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바르면 싹 흡수가 돼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볍게 발린다고 해서 자칫 양 조절에 실패를 하면 다음날 각질 파티는 기본이고 피부가 싹 다 뒤집어집니다. 레티놀이 아무리 좋아도 딱 소량만 발라야 되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한번 잡았는데요. 지금 피부 상태 보이시죠? 제가 레티놀을 많이 써서 화끈거림이랑 자극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티놀은 더더욱 욕심을 내지 마시고 딱 적정량만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레티놀을 대체 얼마나 발라야 되냐 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레티놀 1%는 확실히 고강도인 만큼 적응만 한다면 정말 피부가 극적으로 변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전체적인 결도 매끈해졌고 피부 상태도 너무 좋아졌고요. 리쥬란 힐러를 맞고 3, 4일 지나서 엠보가 싹 흡수된 다음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이 이 크림을 꾸준히 쓰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강도 레티놀 제품인 만큼 확실히 피부도 탄탄해졌고 무엇보다 주름 개선에 아주 톡톡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레티놀에 적응을 했고 초급, 중급 제품으로는 더 이상 피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폴라초이스 레티놀 트리트먼트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디 오디너리의 레티놀 1% 스쿠알란 오일입니다. 이 제품에도 레티놀이 1%로 고강도가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보습 성분인 스쿠알란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폴라초이스 레티놀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자극감은 훨씬 덜하더라고요. 디 오디너리 제품은 오일인데도 묵직하거나 무겁지 않고요. 오일치고 상당히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라 피부에서 겉돌지 않고 흡수가 꽤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논코모도제닉,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폴라초이스랑 마찬가지로 양 조절이 정말 필수인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오일 제형일수록 더 해프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홍조의 자극감 그리고 각질 파티는 무조건입니다. 저는 이 오일을 바디 로션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이거를 바디 로션에 섞어서 바르니까 몸에 군데군데 있는 색소 침착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반팔이나 민소매 입을 일이 훨씬 많아지는데 나는 피부에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사용했던 것처럼 이 디 오디너리 레티놀 오일을 바디 로션이랑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레티놀을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티놀은 기본적으로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격일로 일주일에 3, 4번 빈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레티놀을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는 레티놀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티놀을 딱 한 번 펌핑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는 크림이랑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얼굴 전체를 다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이미 레티놀에 충분히 적응을 한 고급자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티놀을 완두콩 크기만큼 덜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난 레티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완두콩 크기에서 2분의 1만 덜어내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두덩이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나가는데요. 레티놀을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 목이랑 손등에도 바르면 좋거든요. 특히 목은 피하 지방이 적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빼먹지 않고 레티놀 크림을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레티놀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20대 초반인데 레티놀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10대나 20대 초반처럼 너무 어린 나이에 레티놀을 바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노화가 촉진이 될 수 있어요. 이 나이대 분들은 성인처럼 피지선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을 썼다가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고 자극을 받아서 피부벽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화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은 20대 중후반부터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레티놀을 처음 쓰는 거라 혹은 레티놀 양 조절에 실패를 해서 각질이 너무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에 관한 답변을 드릴게요. 레티놀이 피부에 흡수가 되면 그 과정에서 진피층에 있는 세라마이드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김이 느껴지면서 각질이 들뜨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레티놀을 썼는데 각질이 너무 올라왔다 하시면 세라마이드 그리고 피부의 수분막을 강화시켜주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품을 딱 골라서 추천해주세요 하신다면 모든 피부 타입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혹은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스킨베리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크림 중에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하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스킨케어 루틴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레티놀에 관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말 남김없이 모두 담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